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들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사실 오늘 갭상승 시작을 했다가 초반에는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그러다가 장중 V자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고가 수준의 마감을 좀 만들어 줬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배경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5%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장도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었던 이유가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급등을 좀 보이면서 5%를 넘겼다가 연일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지금 4.8% 정도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반응을 해서 미선물이 조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 러시아 이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이고, 또 현지 보도가 사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먼저 이 시장을 끌어올려 주다가, 사실은 이 이슈가 먼저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이슈가 이미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오전부터 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다가 조금 더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강 상태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사에 따라서 또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좀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미 선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다,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상황 살펴보면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매수한 물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선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뱉어내는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좀 강한 상승을 이끌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코스닥 150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이 지금 지지 구간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분봉 흐름을 보시면 아주 아찔했습니다.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한 10시 반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런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선물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일 생각보다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확실하게 변곡점에 이르렀다, 지금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다라고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체크는 필요하다라는 거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장 저점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반대 매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대 매매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구간은 충분히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코스피 PBR 뭐 0.8배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뭐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 때만큼 내려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바닥에 좀 다다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런 부분 시장적인 측면은 좀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추가적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푸틴 이슈 하나 있었고,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사우디와 카타르에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리스트도 쭉 나왔었는데, 지금 25일까지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까지면은 카타르에 대한 이슈도 한번 나올 텐데, 추가적으로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성명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관련주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히림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투자부와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히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소식을 기반으로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축소가 됐다가 다시 한번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고가를 같이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우디 쪽으로 하면서 과거에 이 네옴시티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데모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하락을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 장대 음봉을 다 잡아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소화를 시켜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매물대 구간 딱 걸려있죠. 지금 11,5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뭐 네옴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못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에버다임. 그래서 지금 뭐 한 12% 정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전 이 음봉을 좀 잡아먹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움직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사실 뭐 해인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데모랑 현대에버다임, 그리고 유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승 뭐 상한가 이후로 큰 움직임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뭐 조정 구간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 상한가 말아 올렸을 때 거래량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상한가 절반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뭐 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300만 주 정도가 되죠. 근데 유통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150만 주가 유통 주식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3분의 2는 돌렸다. 그래서 일부 손바뀜은 이루어졌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SY라는 종목도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제사절단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이런 중동 건설주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많이 연결이 되죠. 게다가 지금 푸틴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종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도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겹치는 거는 그냥 감안을 하시고, 그 이외에 또 보시면은 뭐 도화 엔지니어링
종목도 있었죠. 오늘 물론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8,000원에서 9,500원 선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단에서는 계속적인 공략이, 그러니까 반복적인 매매를 하셔도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이 모듈러 관련 종목이죠. 덕시나우징. 약간. 그래서 덕시나우징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 마감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3% 정도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이 등락 같은 경우엔 사실 거래량도 미미할 뿐더러 뭐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다시 지지 구간 상단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뭐 2,000원 선 상단 유지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 종목도 있네. 선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막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오늘 막 거래량을 좀 이제 들어주면서 오늘 장중 20%까지도 21.63%까지도 올라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변곡점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윗꼬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단기 추세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한 3,000원 선 저항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3,000원 선 상단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죠. 그다음에 사실 좀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한미글로벌, 뭐 코오롱글로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들이죠.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그래서 코오롱글로벌이 이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뭐 지난 거래일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은 나올 수가 있으나 그래도 지금으로선 가장 힘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전에 뭐 사실 2만원, 3만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지금 뭐 거래량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133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나 유통 비율이 작은데 이 정도의 회전율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뭐 그 외에 사실 뭐 해인이나 뭐 국보 뭐 이런 뭐 짜잘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그다음에 그 외로도 뭐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소형 중소형주 정도로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안내 드렸었던 대로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일단 가장 큰 지금 시장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푸틴과 관련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연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아직 정확한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변동성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빠르게 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또 뭐 오보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네옴시티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줬을 때 왜냐면 이 재건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료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뭐 늦은 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푸틴과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뭐 시세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뭐 데이터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나무기술이라는 종목도 지금 시간의 상한가 가고 뭐 이런 재료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제일 핫한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은 정리해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